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인데 어저께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네. 그거 보셨습니까? 아니, 청문을 못 받고 이제 뭐 관련 기사 정도로 봤는데요. 네. 너무 약간 미스테리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 영등포 형사과장 백혜룡 과장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찬수 그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제 원래 브리핑 기자회견 같은 걸 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나 갑자기 이제 못 하겠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등등 관련돼서 이제 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었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용산에서 연락이 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 이 마약 관련 수사에 세관 수사에 왜 개입을 했는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아직 뭐 그게 뚜렷하다고 단정하기는 좀 뭐한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용산이 그 지난번에 그 최혜병 관련돼서 임성근 사단장 관련돼서 개입한 것도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근데 그거는 뭐 임성근 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또 어느 정도 밝혀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도대체 이 마약 더군다나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 아무 관계없이 마약 수사는 다 같이 찬성하는 어떤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용산이 개입을 했어? 약간 한편으로 믿겨지지 않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부당하다는 감정 이전에 이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런 감정 이전에 그런 짓을 했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용산이 관여했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바로 그 첫 관문이 9월 20일 날 그 브리핑을 이틀 앞두고 네. 그 김찬수 영등포 서장으로부터 그 백혜룡 그 수사팀장 형사과장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네. 용산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우리 최 소장님이 그 장면을 못 보셨다니까. 한쪽에서는 분명히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얘기를 했느냐? 김찬수 서장은 안 했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갈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뭐 분명하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야, 이건 완전 진실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용산이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같아요. 이게 모양새가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들었다. 그게 박정훈 대령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 없다.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다 바꿔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경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은 뭐 마치 경로가 다 인정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뭐 경로한 적 없다.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실도 말을 수시로 바꿔요. 자기네 관계자들도. 근데 약간 그거의 데자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때도 경로한 적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경로했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 당사자가 하면서 나중에는 또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원래 용산이 개입하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그런 적 없다라고 일단 발뺌하는 걸로 무슨 것 같아요. 뭐 대통령실이 워낙 또 파워가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완전히 그냥 그때 박정훈 대령의 경로 얘기랑 너무너무 데자뷰다. 일단 이후에 전체 진위는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겠으나 현재 요 모양새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 말레이시아 여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진술은 그 1월에서 9월에 걸쳐 가지고 그 몸에다가 그 마약을 그 배 허벅지에 붙여 가지고 나왔는데 그 그 진술 얘기예요. 말레이시아 총책이 그렇게 마약을 그 배 허벅지에 붙이고는 준비해둔 패딩을 입혀주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가면 세관 직원이 안내해 줄 것이다. 이런 진술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한 명의 조직원만 얘기한 게 아니고 복수의 조직원들의 진술을 경찰이 수사팀이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그 조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게 관세청 그리고의 지금 주장이고 지금 수사팀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보통 이런 사건이야말로 국회가 가지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청문회를 한 거지만 국정조사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관여했냐 안 했냐, 용산이 개입했냐 안 했냐를 지금 뭐 공수처라든가 등등이 관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화 통화가 있고 전화 통화가 용산 대통령실 어디서 걸려온 것처럼 밝히고 이런 것처럼 중간에 어떤 서류들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뭐 공수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국정조사 같은 게 이런 경우는 좀 발동이 돼가지고 국회가 좀 이 자료에 대한 확보가 일단 중요하고 네. 일단 뭐 진술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을 좀 다양하게 진술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지금은 국정조사 및 공수처 조사 같은 게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그 백혜룡 경정이 그 관세청장하고 서울청장 또 그 여기서도 서울청장이 아까 그 언급됐던 김광호 서울청장이에요. 그 서울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로 또 9명을 그 지금 고소해 놓은 상태예요. 그건 이제 그거대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겠는데 이 마약 수사 관련해서 너무 미스테리한 게 아니 지금 그 김찬수 영등포 서장의 그 브리핑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이제 브리핑을 연기해라라는 그 요청이었거든요. 지시였죠. 그러면 그 왜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브리핑이 나가고 나면 그 세관에서 어떤 증거인멸 같은 그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9월 20일 상황인데 그 세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세관에 대한 그 핸드폰 압수수색이 그로부터 거의 한 달, 10월 11일 날 지나서 이루어져요. 그럼 한 달 동안은 아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자꾸 미스테리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완전히 그 깡통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연기해라 그러고는 뭐 우여곡절이 있다가 뭐 또 수사팀 뭐 이전 뭐 이런 문제로 결국 이제 그 서울청으로 넘어가려다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휴대폰 3개 깡통 휴대폰 3개만 지금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CCTV에도 지금 뭐가 뾰족한 게 안 나오나 봐요. 너무 희한한데요? 네, 안 나오나 봐요. 관세청도 근데 그걸 확인하고는 너무나 확실해서 그 세관 직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은 뭐 사건의 실체가 좀 덜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심으로 뭐 이렇게 상상 또는 추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좀 이제 덜하지만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게 홍콩 영화거든요. 옛날에 홍콩 영화가 이제 그 뭐 마약이 됐든가 뭐 총쏘움이 됐든가 뭐 조직범죄 뭐 이런 게 등등 다 뭐 이 주윤발을 비롯한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이 그냥 경우의 수는 우리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 수사의 상급자잖아요. 네. 그리고 백효룡 과장은 이제 그거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백효룡 과장의 말에 의하면 수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김찬수 서장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예정되어 있는 기자회견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 둘의 진술인 건데 물론 서로 이제 의견이 그러니까 안 하기로 했다는 거는 또 이제 팩트인 거죠. 둘의 네. 팩트인 거죠. 근데 그거를 김찬수 서장은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을 명분으로 백효룡 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는 이 백혜룡
그러니까 과장한테 김찬수 서장 입장에서 같이 열심히 수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핑계가 만약에 이게 이제 하나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용산이 개입한 경우고 또 하나는 용산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용산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는 뭐냐면 용산을 핑계를 삼은 거죠. 어.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용산은 원래 그런 데구나라고 지금 그 최혜병 학습 효과 같은 거죠. 용산 아무 때나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아무 때나 간섭한다는 생각을 갖기 근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경찰 출입을 오래 했던 그 경험으로 볼 때 총경 정도가 용산을 팔지는 못해요. 아니, 더군다나 자기 부하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제- 농담으로라도 아니 제 짐작에는 그러니까 뭐 짐작이라보다 그냥 하나의 경우의 수는 김찬수 총경 또는 서장이 뭔가 그 이 증거 은폐, 증거 인멸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런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홍콩 영화를 얘기한 건데 아니 그거 상관없이 브리핑 상관없이 수사는 바로 가서 압수수색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시간 벌기라든가 알려주는 거라든가 지금 이게 깡통 핸드폰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니 거기다가 하나 더 의혹이 더 이상한 게 그 세관 직원하고 그 마약 유통 그 조직원들 있잖아요. 네. 그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2차례나 그 거절돼요. 응? 그래 나는 도대체 그러면 그거는 총경을 넘는 그 윗선의 권력이 관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어저께도 지금 이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미스테리가 그 조병로 경무관의 등장해요. 네, 서울경찰청 경무관. 예, 그 생활안전부장. 네. 전혀 마약 수사와는 상관없는 분이 10월 한고 11일 뭐 여간에 이제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 관세청도 국가기관인데 이게 국감을 앞두고 너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거 국가기관끼리 그런 흉을 만들지 뭐 워딩은 이거 아닙니다. 흉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 야당의 공격거리밖에 더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요지로 그 거기서 그 수사 그 자료에서 세관을 좀 삭제해 달라는 어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는 서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지 또 뜬금없이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 이런 전화를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무슨 외압이 있다라고 그렇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다가 결국은 지금 좌천됐고 그 영등포 서장은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청와대랑 용산 대통령실이 뭔가 출세하는 거에 도움이 된 제가 거예요. 지금 청와대라 네. 그랬나요? 아니, 지금 청와대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그래서 네. 아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도 이게 지금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부분 용산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김찬수 서장이 용산 대통령실로 네.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네. 와우. 비서관을 갖고 그리고 그 조병로라는 경무관은 지금 사실 이제 어떤 징계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종호 그 멋진 해병 그 카톡방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병로 씨가 네, 거기서 이종호 씨가 최혜병 특검의 블랙펄 그- 인베스트먼트 있잖아요. 네. 그 저 임성근 사단장 네. 구명 그 했다라고 관련해 알려져 있는 가지고 지금. 관련돼 있다라고 관련 그래가지고 그 별 하나잖아요 경무관은 네. 그 조병로의 경우에는 별 하나 더 달아줘야지 우리가 둘 정도는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그 카톡 녹취록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게 조병모라는 분이 뜬금없이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또 여기 멋진 해변 카톡방에 이종호 그 대표 그 언급에 나오니까 이게 더 미스테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 사건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인 건 분명해요. 네. 없는 단계인 건 분명한데 뭐가 대단히 미스테리하다. 이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다만 이 등장인물이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가 관계된 걸로 지금 많은 언론에서 드러났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이종호, 대표가 네.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래서 이종호 대표가 등장하고 용산이 등장하고 용산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대통령실로 엄청난 출세를 하고 네. 경찰서장이 비서관 간다는 건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또 행정관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용산에 끈이 있는 사람이네 실제로. 하여튼 그거는 네. 뭐 모르겠고요. 네. 근데 하여튼 이 사건이 지금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 지금 뭐 외압 사건 수사가 되고 있는 건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아까도 제가 그 마약 수사에서 세관 마약 수사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 그 수사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꾸 지금 이 용산 얘기만 자꾸 그 나오다 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 아주 이 사건의 기본적인 얼개인데 용산 언급 누가 위증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아마 청문회를 어제 보신 분들이나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렇게 그 장면들을 짧게라도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상황이 아마 생각이 날 텐데 예령 씨 봤어요? 전 못 봤어요. 기사만 봤어요. 근데 두 분이 아예 상반되게 완전 상반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백경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팀과 저의 등에 칼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김찬수 총경은 사실 무근입니다. 굳이 이 백혜룡 경정님께서 그런 말을 수사를 잘 하고 있다가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어렵네요. 하여튼 미스테리한 건 네. 분명해요. 뭔가 이렇게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이 부분도 하여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결과 나왔으면 한번 볼까요? 네, 용산 언급 누가 위증이라고 생각하는지 참가자들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김찬수 총경이 위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65.5% 나왔습니다. 네. 다음 결과 보여주세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56대 44로 반반 아직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다음 결과 보여주세요. 50대가 일단 100% 김찬수 총경을 투표를 해주셨고요. 40대도 그쪽에 더 몰려 있는데 10대부터 30대 그리고 60대까지는 약간 5대5? 50대 분들이 인생 짬밥을 알아가지고 네. 저건 100% 거짓말이다 딱 찍어가지고 네, 약간 아니, 다들 모호한가 봐요. 경정이 위증하고 있다라는 생각 중에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요? 설마. 위에서 설마? 여기에 용산이 개입됐을까 하는 근데 저희 네.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성적. 네. 문제에 따른 성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신 잔디님이 2위 하셨고요. 1위 네크람님 축하드립니다.